장기화되고 있는 40년 만의 물가 급등이 미국민들의 생활 태도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미국 대도시 직장인들이 재택근무를 마치고 회사로 복귀하면서 대도시들의 렌트비가 다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 전역의 고속도로에서 50마일 간격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백악관이 6월 하순부터 5세 미만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백신 접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암치료제 임상실험에서 직장암 환자 14명 전원이 6개월 후 종양이 사라져 암 정복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미국의 물가 급등이 장기화되면서 미국민들의 생활 태도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미국민 10명 중에 9명이나 싼 곳을 찾아 헤매고 있고 10명 중 8명은 외식이나 여가를 줄였으며 10명 중 6명꼴로 운전을 덜하고 전기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1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40년 만의 미국 물가 급등이 앞으로도 1년 이상 더 오래 갈 것으로 경고되자 미국민들의 생활 태도에도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5월부터 연준 목표치 2%보다 2배 이상인 5%로 급등한 것을 시작으로 올 3월에는 8.5%까지 치솟았고 4월에는 8.3%를 기록해 1년 이상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년 내지 1년 반은 고물가 속의 저성장을 겪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시달릴 것으로 제니 옐런 재무장관과 세계은행, 민간 경제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경고해놓고 있습니다. 8%대 물가 급등에 비해 임금 상승은 5%대로 미국민들의 실질 소득은 오히려 마이너스 3% 줄어든 셈이 되고 있습니다. 고물가의 장기화에 미국민들도 생활고에 빠져 생활 태도까지 급속히 바꾸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이제 싼 곳을 찾아 헤매고 있고 외식과 여가 생활을 줄이고 있으며 상품 구매 계획을 취소했고 덜 운전하고 덜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민들의 10명 중에 9명에 가까운 87%는 이른바 바겐 헌팅에 나서 싼 곳을 찾아 헤매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10명 중 8명에 근접한 77%는 외식과 여가 생활을 줄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4%는 사려던 상품 구매 계획을 취소했다고 응답했습니다. 10명 중에 6명꼴인 59%는 유가 폭등으로 자동차 운전을 덜하고 있고 전기 사용도 최소화하고 있으며 저축도 적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민들의 27%는 유가 폭등과 물가 급등에 따른 생활고 때문에 세컨드 잡을 잡거나 일하는 시간을 늘리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미국민들의 대부분은 40년 만의 물가 급등과 유가 폭등이 내년에는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특히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이 갤런당 5달러에 임박해졌고 식료품 가격도 두 자리 숫자로 급등하고 있어 서민들과 저소득층의 매일 생필품 사기가 겁나는 생활고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연소득 5만 달러 이하인 서민들과 저소득층은 절반 이상인 54%가 휘발유값과 식품값, 주거비 등 물가가 너무 올라 주된 가계 재정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한때 대도시들의 젊은 근로자들이 한꺼번에 도시를 빠져나가면서 뉴욕과 같은 도시들의 렌트비가 급락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마치고 직원들을 다시 회사로 불러들이면서 렌트비가 다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맨하튼의 방 한 개짜리 아파트 임대료는 지난달 기준 4,000달러에 달하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거리로 내몰리는 젊은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미국의 생활비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뉴욕 맨하튼의 경우 올해 5월 기준 방 한 개짜리 아파트 렌트비가 평균 3,995달러로 4,000달러에 육박합니다. 대도시의 렌트비가 치솟는 건 어쨌거나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팬데믹으로 도시를 잠시 떠났던 젊은 근로자들이 친구를 다시 만나기 위해 치열한 도시의 열기를 즐기기 위해 다시 돌아오고 있다 밝혔습니다. 뉴욕은 물론 로스앤젤레스와 시카고, 선벨트 지역의 렌트비도 다시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재택근무 중이던 직원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있는 것도 렌트비를 치솟게 하는 이유입니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 같은 뉴욕 대표 기업들도 다시 주 5일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젊은 근로자들은 장거리 출퇴근의 불편함을 감수하기보다는 비싼 렌트비를 감수하는 쪽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싼 렌트비에도 젊은 층들이 도시를 벗어나지 않으려는 이유는 뭘까요?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일할 때 생산성이 더 높아진다 이야기합니다. 치열한 도시 생활을 견디려면 꼭 필요한 사람들과의 교류도 집이 멀 경우 유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밖에도 수천 개의 레스토랑과 바, 쇼핑 등이 한 곳에 모여있는 도시의 편리함은 젊은 근로자들에게는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구글 같은 젊은 기술직 종사자들이 거액의 연봉을 받는 것도 도시의 렌트비를 올리는 이유입니다. 2020년 기준 구글 직원들의 중위 연봉은 27만 4천 달러에 이릅니다. 하지만 도시 근로자가 모두 고액 연봉자는 아닙니다. 누군가는 월스트리트나 구글에서 일하지만 평범한 노동자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도시 근로자들 사이에서의 연봉 격차가 심할수록 치열한 경쟁에서 밀려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심할 경우 노숙자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뉴욕 지하철의 노숙자 문제가 커지자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사상 최대의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많은 주요 회사들이 재택근무를 마치고 직원들을 다시 불러들이고 있는 만큼 렌트비를 비롯한 대도시의 물가 상승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기차 시대를 개막하기 위해 미 전역의 고속도로에서 50마일 간격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방자금 75억 달러를 투입해 2030년까지 50만 곳을 신설할 전기차 충전소에는 한 곳당 고속 충전기 4개 이상을 설치해 동시 신속 충전이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시대를 열려는 바이든 행정부가 필수 요건 중의 하나인 전기차 충전소 건립 규정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충전소 설립 규정에 따르면 전국의 고속도로에서는 50마일 간격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는 고속도로에서 1마일 안에 위치시키도록 규정해 전기차들이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손쉽게 충전소를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전기차 충전소에는 한 곳당 최소한 고속 충전기 4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의무화시켜 전기차들이 여러 대가 동시에 신속 충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새 전기차 충전소에는 현재 95번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테슬라 전용 충전기와는 달리 모든 회사들의 전기차들이 충전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한 충전기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모바일 앱을 개발해 가동시켜 전기차 운전자들이 어느 충전소가 이용이 가능한지, 고속 충전 요금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할 수 있게 서비스하게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초당적으로 승인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에 따라 연방자금 75억 달러를 투입해 2030년까지 미 전역에서 고속 전기차 충전소 50만 곳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나아가 2030년에는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절반을 전기차가 차지하도록 만드는 정책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기차를 활성화해서 급등하는 휘발유 등 유가를 진정시키고 화석 연료 사용과 대기 오염을 줄여 기후변화에도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기차를 사면 텍스 크레딧을 현재의 7,500달러에서 12,500달러로 높이는 방안이 채택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전기차 세제 혜택 확대안은 바이든 대통령의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에 들어있었는데 사실상 좌초됐고 중간 선거 전에 축소 법안으로 추진되더라도 에너지 전환 방안에 포함될지 확실시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열세를 쥐고 있는 민주당 조 맨신 상원의원은 현재도 전기차 구입 희망자들이 긴 대기줄을 서고 있는데 세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고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6월 하순부터 생후 6개월에서 5세 미만 사이의 영유아들 1,80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백신 접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는 1,000만 명분의 영유아용 백신을 이미 확보했으며 FDA와 CDC 승인 절차가 끝나면 21일부터 미 전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에서 마지막 남은 연령대인 생후 6개월부터 5세 미만의 영유아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유일하게 아직 승인하지 않은 연령대인 5세 미만 영유아 1,800만 명에 대한 백신 접종 플랜을 공개 제시했습니다. 영유아 1,800만 명에게 접종시킬 백신은 화이자의 경우 생후 6개월부터 4세까지의 영유아들에게 성인의 10분의 1 용량으로 3번 접종시키는 방안을 연방당국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모더나는 생후 6개월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들에게 성인의 4분의 1 용량으로 2번 접종시키는 방안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FDA는 15일 회의를 열어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용량과 횟수 등을 확정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CDC가 확정해 미 전역에서 백신 접종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 후에 6월 21일부터 영유아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지난주에 500만 도스, 이번 주에 500만 도스 등 모두 1,000만 도스를 이미 확보해 미 전역에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유아들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은 주로 소아과나 패밀리 닥터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전역의 약국 체인점, 지역정부 전담시설 등에서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민 부모들이 영유아 자녀들에게까지 코로나 백신을 접종시키는 것을 매우 꺼려하고 있어 대규모 접종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불투명한 것으로 지적됩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의 4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영유아 자녀를 둔 미국민 부모들의 고작 18%만이 승인되는 대로 신속하게 백신을 접종시키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38%는 조금 더 지켜볼 것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수의 부모들은 너무 어린 자녀들에게 코로나 백신을 맞췄다가 부작용을 겪게 할지 우려하고 또 어릴수록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또는 중증 발병, 사망에 이를 위험이 낮다는 통계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암 치료제 신약을 주사받은 직장암 환자 14명 전원이 6개월 후에 종양이 사라지는 놀라운 결과가 나와 암 정복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록 직장암 환자 10여 명에 대한 소규모 임상 실험이지만 전원의 종양이 사라진 경우는 매우 드물어 다른 모든 암을 정복하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종양 전문의들이 고무돼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김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류가 암 정복의 길을 열 수 있을지 의학계가 고무돼 있습니다. 비교적 신약인 암 치료제를 직장암 환자 10여 명에게 정맥 주사로 투약한 임상 실험에서 14명 전원이 6개월 후 종양이 100% 사라진 놀라운 결과가 저명한 의학 전문지인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게재됐습니다. 아직 임상 실험 중인 직장암 환자 4명도 같은 결과를 보고 있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뉴욕의 한 암센터에서 직장암 환자 18명에게 6개월간 직장, 결장, 대장암 치료제를 정맥주사로 9번 투입한 결과 환자 전원이 암세포가 분홍색으로 변색됐으며 암 흔적이 사라진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들 직장암 환자들은 심각한 부작용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임상실험에서 사용된 암 치료제는 화학요법이나 방사능요법과는 달리 암세포를 면역체계에서 막아주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소규모 임상실험이지만 임상실험에 참여한 암 환자 14명 전원이 6개월 후에 100% 종양이 사라진 것은 획기적인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종양 전문의를 포함한 의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누구도 이처럼 환자 전원이 동시에 100% 종양이 사라진 경우를 본 적이 없다며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지만 직장과 결장, 이를 통칭하는 대장암 치료는 물론 다른 모든 암을 치료하는 데 획기적인 사태 발전일 수 있다고 찬사를 보내며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임상실험이 직장암 환자 18명으로 너무 적은 규모로 이루어져 추가 실험과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임상실험에 참여한 직장암 환자들이 전원 100% 종양이 사라졌지만 언젠가 다시 재발되지는 않을지 인체의 다른 부분으로 전이되는 것은 아닌지 앞으로도 장기간 추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암 치료제의 획기적인 임상실험 결과를 시작으로 인류의 암 정복 시기를 앞당겨 주지는 않을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윤미입니다.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